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인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4분기 시작 그리고 10월의 시작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8월과 9월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죠. 생각만 해도 좀 고단했던 한 2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의 시작인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출발선이 또 나름 긴장됩니다. 10월도 목표는 원금 회복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포트에 있는 5종목이 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각 종목들이 손실을 내다 보니까 좀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날이 추워지면서 여기저기 감기를 앓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또 창 밖을 내다보면 나름 운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 포트 역시나 조금 감기를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약을 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결정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시 여러분의 응원과 더불어서 이 포트 전략 착실하게 챙겨나가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요, 권 대리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10월 시작인데 양지수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8월 중순 저점 이후 계속 반등세를 보여왔다가 지수는 좀 올라왔는데 제포트는 부침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10월의 시작을 앞두고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권 대리님. 네,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자면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변동성 구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빵 지수라고 하죠. 지수들도 약간의 좀 밀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도 121선을 뚫지 못하고 역시 코스닥도 121선의 저항으로 인해서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고무적인 환경을 좀 얘기하자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선물의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추석 연휴 이후에 만주 가까이 선물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월 한 달간 상승 랠리를 펼쳤던 제약바이오가 잠시나마 이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이제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세트넷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HLB 등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870선 회복을 위해서는 주 종목군들이 움직여야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반도체에는 관심 제외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닉스 향이라 뭐 D램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단은 관심 제외로 두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도 이제 소비주라든지 통신주는 관심에서 좀 제외를 시키고 흔히 지금 알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엔터주들 이런 중국 관련 기저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고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종목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트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포트 분위기 좋지 않아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만 봤을 때도 한 45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437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케어랩스가 10% 손실로 떨어졌고요. 지금 오늘장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내려가면서 메지오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고 있으나 간당간당하네요. 삼성전자, 신대양재지, 와이솔 모두 다 손실폭 키우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오늘 케어랩스에 대해서도 추가 하락한다면 매도하겠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언급을 드렸었고 좀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박 사장님 좀 오늘은 결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많이 빠지고 이제 5종목 있는 5종목 다 빠지니까 울적해요. 이게. 조금 위축되긴 하는데 네.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슨 플러스 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보합권이에요. 이제 좀
시작했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낙폭을 줄여주면서 위안을 삼을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 쪽 뭐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 관련돼서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초록 발표했을 때보다는 조금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뭐 이런 대형주들이 좀 안 좋으면서 기존에 하락했었던 추이를 좀 이어가는 것 같고요. 뭐 전기전자도 뭐 와이설이나 이런 쪽도 사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오늘 2차전지 쪽도 많이 빠지고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뭐 좋은 쪽들 살펴보면 오늘 유통주도 굉장히 좋잖아요. 유통주도 굉장히 좋은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월 달에 지금 유통 데이터 발표했는데요.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 데이터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9월 달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해 내내 안 좋다가 지금 상승 반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면 뭡니까? 중국의 광군절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사이버 먼데이 있죠. 소비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다 보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요.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다. 작년처럼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면 그쪽에 따라가면 되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도주에 대한 이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겁니다. 10월 5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거예요. 경계를 소홀히 반도체가 워낙 실적이 좋으니까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 꾸물꾸물 하고 있거든요. 좀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좋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한쪽은 낙폭과대 순환매에 관심을 갖는 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한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에 두 분의 도움을 받아서 좀 포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주도주 없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포트를 좀 순환매 따라서 잘 돌려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요. 일단 10월 시작하는 오늘 결정 내리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추가 하락하면 매도하겠다라고 했던 케어랩스에 대해서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9.7%나 밀렸던 영향 조금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잔고 케어랩스 뭐 금액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38,000원에 매도 체결 걸어둔 상황이고요. 뭐 아직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저희가 추가 매수를 했었는데 좀 고민스럽네요. 신대양제지에 대해서도. 포트 내에서 어느덧 10% 손실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박 차장님, 신대양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스러워서요. 케어랩스는 일단 손실폭이 10%가 넘었기 때문에 잘라냈고요.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일단 기준에 뭐 부합한다, 팔아야 되는 가격이 왔다라고 한다면 팔아야죠. 일단은 저는 이제 84,000원 선 여기를 뭐 한번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뭐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매도를 해도 괜찮다. 또 실적 발표 즈음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또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손절을 고민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대양제지 85,200원에 네,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매도가 됐나 봐요. 제가 아까 클릭을 해버렸나 봐요. 네, 포트에서 두 종목 모두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대양제지 그리고 케어랩스 모두 다 매도됐고요. 오늘만 14만 원 정도 손실을 봤네요. 포트는 436만 원대.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빠르게 계산을 해주시네요. 아름민영님. 맞아요. 저 눈물 나요. 눈물 붙여주셨는데 앞으로 총 금액의 14% 수익이 나면 본전이다. 수익 낼 수 있겠죠. 일단 케어랩스에 대해서는 권홍섭 대리님께도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손절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다시 한번 기회를 모색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이자 플랫폼 의학 플랫폼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가시화 그리고 앞으로 4차 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바닥 국면에서 어느 정도 상승 폭을 다시 한번 키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한 뒤에 제약바이오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지가 움직임에 따라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어느 정도에서는 일단 가볍게 일단 엑시트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3만 원이 붕괴되고 한 2만 원대 후반대에서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양대지와 케어랩스 10월 시작하는 오늘 포트 비워냈고요. 포트에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해놨습니다. 채울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손실 난 거 어쩌겠습니까? 시원하게 보내주고요. 다음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긍정의 기운 잃지 않고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남자의 종목 이어서 곧장 확인해보죠. 열어봅니다. 박지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이마트 그리고 코스맥스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들이죠.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도 GS건설, 한온시스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종목들이네요. 각 섹터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마트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10% 올라와 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40% 떨어졌던 바가 있던 종목입니다. 이마트 지난주에 한번 핫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지 않나요? 기억이 있어요? 상승 특징주. 목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틀. 지난주 거래일이 이틀뿐이 없었죠. 그렇죠. 지난주 한 주 내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장 보러 가시면 이마트 많이 가시니까 이마트가 한때는 이 소비의 되게 중심에 있는 그런 업체였는데 한국이 소비가 별로 안 좋아요. 소비 관련 지표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마트에 대한 이제 실적도 별로 좋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는 대형마트 업종이 정말 최악의 한 해였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정부에서 너희 너무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 전통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뭐 영업시간도 좀 줄여라.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은 쉬어야 되는 거고. 요새 마켓컬리 이런 것들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지금 식료품 시장이 굉장히 온라인 시장에서 핫해지고 있습니다. 뭐 SSD.com도 그렇고, 뭐 이마트나 이마트몰 이런 쪽도 선도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이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식료품 시장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마트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서 뭐 마트의 캐셔라든지 이런 고정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가 그 판촉하시는 분들 이제 외주 직원인데 그런 판촉업체의 비용까지도 절반씩 대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죠. 여기다가 업종 전반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컸었는데요. 최근에 변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걷던 소비자 심리지수가요. 9월 달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유통업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안 좋아지면 유통업 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면 유통업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거의 10개월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0월, 11월, 12월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통업종의 주가도 좀 기지개를 펼 때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저번 주부터였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시작하게 됐고 네. 11월 11일 뭐 중국의 광군절, 뭐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이런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니까 유통업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유통업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데 유통업 내에서 살펴보면요.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롯데나 이런 쪽이 다 점유율이 쪼그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는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유통업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이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른 유통업들 다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트레이더스는 연평균 거의 20% 중반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업종이 좋아졌을 때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마트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마트 24라든지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꽤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초입 구간이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만한 업종이어서 오늘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유통주들이 많습니다. 앞서 뭐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누가 글을 올려주셨네. 롯데쇼핑도 그렇고 이마트, 신세계 뭐 좀 비슷한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세계, 이마트,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 다양한 유통주 내에서 이마트를 고르신 이유는? 제가 여러 개를 봤어요. 롯데쇼핑도 봤는데 롯데쇼핑 너무 실적이 안 좋더라고요. 중국 관련된 뭐 리스크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편의점주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걔들 뭐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편의점주 주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백화점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백화점은 약간 결이 다른 게 지금 뭐 호텔신라 같은 거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순수하게 유통주 내에서 봤을 때는 점유율 올라가는 이마트가 조금 더 주가 많이 빠졌고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뭐 롯데쇼핑도 좋고요. 최근에 롯데지주도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제 좀 짚어봤을 때 얘들은 좀 실적이 좀 올라오고 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요. 그나마 좀 뭐 상승 추세, 점유율 회복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이마트가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금요일엔 5% 이상 올랐고요. 오늘장도 2.6%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유통주네 이마트 살펴봤습니다. 권 대리님, 제가 봤어요. 살짝 하품하시는 것 같으시던데. 네? 산소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십니까? 집중하셔야죠. 네네. 이마트 어떻게 보시는지. 이마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밸류 대비 저점에 국면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침에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현재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 침체가 계속적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박찬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주가 수준도 밸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3분기 매출은 어느 정도 명절에 대한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약간 소폭 상승한 2천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전망치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한 번 정도 튕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이마트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몰, 그러니까 외형적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기라고 하죠. 뭐 이마트 온라인 전용몰이 이제 개시가 되고 거의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30%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둔화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유통주들이 다시 한번 명절을 전후로 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뭐 우리 생활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접근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다씨 아저씨 머리 빠마하셨네요라는 글도 올라왔어요. 박 차장님의 한동안 저희 방송 초반의 별명이 조다씨였죠. 네, 이마트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권홍섭 대리님의 종목 중에 한온시스템. 이야기 나눠볼까요? 9월 말에 대형 M&A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주가는 올라가는 듯한 방향이었으나 사실 M&A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뭐 비용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용 부담이 거의 이제 인수 대금이 한 1조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방면 측에서는 굉장히 뭐 밸류를 건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된 그 자금으로서 심하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한온 시스템의 최근 주가 흐름 그리고 수급 정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12,000원대 대규모 공매도 물량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2000
9월 한 12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12,000원대에 이제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매도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굉장히 주가 늘렸는데요. 이를 단숨하게 무마시켰던 게 이제 연기금의 순매수세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날 매수를 보면은 연기금이 한 32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런 이후에 계속적으로 10만 주 이상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온시스템의 행보 흐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회사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라디에이터 그릴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매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이런 전장 부품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온시스템이 이제 세계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3위 마그나의 FPNC 사업 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도 이제 이 회사의 매출 규모만 한 연간 1조 6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부분에서는 전기차에 뭐 들어가는 쿨링팬이라든지 그리고 DC 모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핵심 부품을 상용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온시스템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의 입장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매출처 다변화를 꿈꾸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조 4천억 원이라는 비용 부담이 있지만 이 회사의 현금이 현재 4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1조 정도는 아마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금 조달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이 회사의 향후 영업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을 보자면 충분히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업 부분의 양수도는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상반기 정도 되면 거기에 인수가 확정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당분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무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포드라든지 중국발 현대기아차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조금 그 주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매출이 거의 한 58% 전년비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을 상기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 그룹도 역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카에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차종 새롭게 출시된 G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기차, 그러니까는 플러그인 칼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온시스템에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친환경차의 수주 금액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44만 달러에서 뭐 426만 달러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카에 투자 포인트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온시스템. 뭐 증권가에서도 20%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리포트를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금요일에 1.6, 오늘 3% 정도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 분위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한온시스템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박 차장님은 의견 어떠세요? 한온시스템이 이제 공조 장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부터 뭐 만도도 그렇고 공조 시스템인 한온 시스템도 그렇고 야 너희는 자동차 아니냐 그러면서 다 같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M&A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우리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의존도를 좀 줄일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포드 쪽인가요? 한온 시스템이 포드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있는데 여기 M&A를 하면서 GM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해가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의 그늘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큰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1조 5천억을 투자했다라는 것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런 업체는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만큼 큰 배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데에서,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업계에서 야 이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이제 글로벌 업체로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봅니다. 뭐 자동차의 샤시를 만든다거나 미션을 만든다거나 이런 업체가 M&A 하면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만 이런 성장,
인수환업체가요, 한우 시스템보다 전기차에 대한 매출 비중은 더 크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M&A 모멘텀이 조금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 짚어봤습니다. 관심이 확 가네요. 두 분의 의견을 각각 나눠봤고요. 살짝 다른 종목 얘기 좀 짚고 갈까요? 일전에 박 차장님이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대명코퍼레이션요. 앞서 이야기가 살짝 올라와서 봤더니 오늘 20% 정도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뭐 오늘장 뚜렷한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우려 정상화 기대감 뭐 이런 타이틀 달고 한 번씩 주목을 받았던 최근이기도 하고요. 대명코퍼에 대해서 모처럼 좀 거론을 해주실까요? 이게 뭐 사실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잘못 엮여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에 뭐 최근에 뭐 아난티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못 오른 게 뭐 있어 이런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추세상 오를 만한 뉴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뭐 내가 지금이라도 뒤늦게 들어가야 되나 이 생각은 좀 어려운데 네. 보유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관심 뭐 조금 더 내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팔아봐야지 이 생각보다는 야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이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알맞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좀 뭐 반갑게 여기면서 조금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탐라지총님 오셨네요. 이 민영 씨 소나기를 벗어났으니 케어랩스 이제 훨훨 나는 일만 있을 것이다. 뭐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살짝 주셨는데요. 케어랩스 뭐 하이드로파스칼님도 하루만 더 빠지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금요일에 10%나 밀렸었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장 지금 보니까 앞서 제가 팔던 가격보다는 조금 낙폭을 줄여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트에서 제했습니다. 큰 미련 두지 않을 거고요. 다른 종목으로 채워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 얘기 가볼까요? 코스맥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 네. 작년까지 투자가 마무리되고 이제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박 차장님도 이야기를 최근에 많이 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맥스 괜찮을까요? 가격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은 이제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우려했던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크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ODM 업체인데 국내 1위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주춤해지면서 이쪽도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국내도 좋아지고 있고요. 중국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내는 왜 좋아지냐면 뭐 GP클럽, CSA 코스믹 이런 업체들이 고성장하면서 여기에 화장품 매출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에 공장 지었어요. 중국에 공장 지어서 뭐 그러면 관광객 안 오더라도 한국으로 안 오더라도 중국 내에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중국 로컬 업체 쪽으로의 이제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사드 여파가 꽤 컸었죠. 그러면서 올해는 그 기저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이 굉장히 많이 탄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6월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적은 전성기 때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 보셔도 2015년, 16년도가 피크예요. 이때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을 때 20만 원 초중반대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비슷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16만 원대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향후 늘어난다라고 감안했을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아직 싼 거 아니냐, 조금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요. 지금 국경절인가요? 국경절 그리고 조금 있으면 광군제 또 화장품 많이 팔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오늘 화장품 업종들이 다 강세인데요. 코스맥스를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 주셨을 때 살 걸이란 생각하는 건 또 어리석은 뭐뭐 할 거리겠죠. 3거래 연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탄력도 상당히 좋고요. 2%, 3% 그리고 오늘은 또 4% 이상까지 뛰면서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관련한 소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최근인 것 같아요. 권 대리님 생각 궁금해요. 이게 3일째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내가 사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권 대리님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3일 정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한번 감고 이제 1, 2, 3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부침이 있다, 이렇게 속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뭐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의 양호화에 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지금 거의 한 4% 넘는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금 시점에서 사기보다는 뭐 한 3시 정도 장 마감할 때쯤에 한번 그때 한번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내일 정도에서 한번 조금 조정 줄 때도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을 좀 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에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한 19만 원 잡아줬네요. 박 차장님께서는 한 18만 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코스맥스요. 네. 저도 19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린,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뭐 그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19만 원 정도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19만 원 정도 보고 손절가는 15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의견들이 올라오네요. ST팜 급락해서 걱정됩니다라는 준수님도 있고요. 유니퀘스트 좋지요라는 주총님, 또 SK이노베이션 짱이다. 금융주 하나 담아야 되나. 각 섹터에 대해서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을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맥스 짚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야기 이어가고 추가적으로 시간 된다면 다른 종목도 다뤄보겠습니다. GS건설이에요, 권홍섭 대리님. 요즘에 뭐 베트남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라면 GS건설에 대해서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이슈 어떤 게 더해진 거예요? 거의 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아이파크나 이제 브랜드 있는 아파트 중에서도 아주 프리미엄 쪽에 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이 이제 베트남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성공리에 계속적으로 분양을 완료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신도시 관련된, 그러니까 호치민에 있는 9구역을 가지고 GS건설이 거기에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지 않고 향후에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봤을 때는 향후에 베트남의 시장의 공동주택 관련된 시장에서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호치민 쪽이 아마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해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숙소라든지 그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호치민의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 공사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되고 있고요. 분양대금 순으로 봐서도 평당 분양가가 GS건설 자이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해외 건설사 3위가 뭐 이제 자국 내 일군 건설사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 건설사들인데, 그만큼 한국에 프리미엄을 주고 GS건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베트남 쪽에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을 대비해서 이제 3분기 이제 실적을 좀 어닝스 프로젝트 나올 것 같은 종목 이제 그런 부분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에서는 실적이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급 입주량에 대해서는 한 2분기에 1,550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산 차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는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지만 3분기부터는 10,000세대가 넘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또 6,450세대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정산 차익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재무 구성 개선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뭐 GS건설도 해외 수주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형적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양질의 수주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ROE를 좀 제고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건설주들이 오르면 남북 경협 때문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GS건설이 건설업계는 탑픽 업종으로서는 이런 건설 부분에서 매출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상당 부분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주에 접근을 하신다면 GS건설을 주도적으로 탑픽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시장 가치라든지 부동산, 그러니까는 GS건설이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 사업권을 사오는데 한 2조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중에 장부가의 평가로 이렇게 다시 다 재산입된다고 하면 GS건설의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오늘 같은 장에서 어느 정도 54,200원 정도를 돌파하는 모습들은 이런 그 기대감으로써 다 올라갈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흐름을 보자면 이 위에 500일선이 있습니다. 이제 500일선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64,000원까지도 충분히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이제 수급 쪽에서도 보자면 외국인들의 수급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 빼놓고는 한 10일 연속 거래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3분기 어닝 스프레드의 기대감 이 두 부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베 신도시 제곱미터당 60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어느덧 그 부지가 현재 시가 한 400달러로 추정이 되는 부동산 투자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요즘 부동산 가볼랐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GS건설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이다. 뭐 2분기도 괜찮았는데 기대치가 워낙 높았었고요. 3분기는 그 기대 이상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베트남이나 뭐 남북 경협 이슈를 떼놓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박 차장님께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GS칼텍스나 LG화학이 2에서 4조 원대 크래커 투자를 발표했는데 자매사인 GS건설에게 수주할 수도 있다라고요. 이게 말이 좀 맞는 말일까요?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프렌트 뭐 저쪽 중동 쪽에 뭐 지금은 이제 이란이 좀 미국 제재를 받고 있어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란이 국제사회 다시 이제 발을 뻗을 때 GS건설이나 이런 쪽이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플랜트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오늘 장도 분위기 좋고요. 고민스럽습니다. 오늘 이마트, 코스맥스, 한온시스템, GS건설 늘 이러네요. 종목 얘기를 두 분과 함께 나누고 있다 보면 꼭 담고 싶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두 종목이나 포트에서 비운 상황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모두 다 좀 손실을 내고 있죠. 특히나 와이솔 손실폭 조금 커져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 포트에서 건들지 않았고요. 신대양재지 등을 팔았습니다.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리고 갈까요? 권 대리님, 뭘 담아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지금 현재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은 아무래도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요. 뭐 코스맥스도 마찬가지로 조정한 이후에 지금 4%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마트의 경우에도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도 한번 섹터에 담아볼 만합니다. 꼭 권 대리님께서는 박 차장님의 종목을 담아보자 약간 책임을 넘기시는 건가요? 박 차장님은 어떤 종목 담을까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와이솔, 메지온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제 소비주 하나 정도는 담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마트가 조금 뭐 너무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코스맥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코스맥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마트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조금 불안한 것도 맞아요. 제가 그런 류의 차트를 바닥에 있는 모양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바닥에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이제 업종적으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하면 좀 이제 괜찮아질 만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고른 거라서 약간 종목 반영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 업종 개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스러운 오늘입니다. 사실 몇 번의 지금 손절을 연달아 하고 나니까요. 위축되는 것 같아요. 뭘 사기가 겁나요. 담았다가 또 빠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살짝 되고요.
고민스러운데요. 일단 오늘은 쉬겠습니다. 매도 2종목 했고요. 급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신대항제지 빼셨구나. 많이 빠지던데 왜 빼셨을까요? 성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손절했습니다. 일단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기회를 잡아보려고 했고요. 네, 일단 고민스럽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오늘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또 원금 회복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 봐야겠죠. 매번 원금 회복이라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만 뭐 시장이 고단했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10월은 좀 꼭 달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어느덧 30분에 와서 두 분은 보내드려야겠어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대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